안녕하세요. 저는 솔리덕스를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는 다솔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솔선수방 웨비나는 솔리덕스 2019 새로운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What's New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발표자들이 돌아가면서 좀 발표를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저희가 사실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 날 목요일이네요. 이날 서울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미 내용을 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추려서 다시 한번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행사의 주제는 Proven Design to Manufacture Solution이라는 주제였고요. 솔리덕스가 단지 설계 툴이 아니라 설계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를 아우르는 툴이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년에는 꼭 이런 행사라면 54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고요. 이런 행사장에서 지금 약 4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여서 웨비나 좀 이 솔리드웍스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들으셨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오전에는 제너럴 세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후에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으로 트랙 A, 트랙 B, 트랙 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도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참석하셔서 라이브로 이 내용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퀴즈 이벤트도 했고요. 퀴즈 이벤트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선물을 받아가셔가지고 새로운 정보도 듣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념품도 더 받아가시는 이런 행운을 가지시기를 여러분도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솔선수범 웨비나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 웨비나는 지금 거의 20여 차례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완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웨비나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모아다가 웨비나 마지막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보통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 한 3분 정도를 뽑아서 도미노 피자 슈퍼 디럭스 사이즈네요. 그리고 콜라 세트를 쿠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인데요. 처음에는 솔리드웍스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어떤 신경이 들어갔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 다솔 시스템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2꼭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Q&A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솔리드웍스의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솔리드웍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솔리드웍스는 1995년도에 기계 CAD로서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6년 후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설계만 했던 것을 설계와 구조적인 해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렸죠.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저희 솔리드웍스 브랜드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유동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저희 솔리드웍스 PDM,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죠. 이게 한 또 3년 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새로운 제품들이 뭐 한 6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또 3년 있다가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최근 솔리드웍스 브랜드 안에 속해 있는 제품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단지 미케니컬 CAD가 아니고 설계에서 제조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제품들이 우리 설계 프로세스에서 반영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브랜드에는 예비 프로젝트 및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기구 설계가 아니라 기구 설계뿐만 아닌 전기 설계라든가 PCB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드래프트 사이트, PCB, 일렉트리컬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와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제품이 설계와 동시에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서 작성들을 위한 솔루션들이 솔리덕스 컴포저, 이드로잉스, 비주얼라이즈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품질 부서라든가 제조 부서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솔리덕스 인스펙션, MBD, 캠 같은 솔루션들이 품질 및 제조 프로세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프로세스들에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이 솔리덕스 PDM, 솔리덕스 매니지, 앱젤리드 원파트 같은 솔루션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만 알고 나머지 제품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린 거고, 이제 솔리드웍스는 단순히 CAD가 아닌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는 증명된 솔루션이다라는 것이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된 이유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앞에 좀 거대 담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솔리덕스 2019의 왓춘유를 보시게 되면 내용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한 4가지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혁신, 성능 개선, 그리고 설계의 생태계, 그리고 이런 큰 개선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한 내용 역시 놓치지 않고 개선했다라는 attention to detail, 이렇게 4가지 소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첫 번째 혁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혁신에 관련된 내용은 3D 텍스처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어요. 이 3D 텍스처는 기존에 있었던 매핑이라고 하죠. 어떤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단순히 평면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실사와 같은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3D 텍스처라는 기능이죠. 이것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3D 프린팅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2개의 그림이 있는데 3D 프린팅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 같은 모델을 실제로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물론 금형을 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연구실 내에서 바로 샘플을 만드는데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3D 텍스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3D 텍스처는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해서 활용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저는 이런 사각 형상으로 매핑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로고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3D 프린팅에서 이런 로고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에 관련된 내용은 실루엣 디피처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디피처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계 데이터를 외부로 예를 들면 고객사라든가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하는 외부 부서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3D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죠. 어떤 보안적인 가치가 있는 고급 정보까지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기엔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설계 데이터를 외부로 전달할 때 단순화 작업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외부의 데이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별도 작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어떤 걸 내보내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디피처라는 기능은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이 데이터를 단순화해주는, 자동으로 단순화해주는 기능인데 이 실루엣 디피처는 그런 프로세스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혹은 여러 부품이 있을 때 그 여러 부품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동일 부품 선택,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런 단순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화된 파일은 아마 외부로 다른 파일로 떨어질 텐데 그 다른 파일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에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설계 데이터, 저희 연구소 내에서 관리하는 원래 설계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단순화된 데이터 역시 링크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관계를 끊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이 AR, VR이라는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술들은 3D 데이터를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도 실제 마치 있는 것처럼 몰입도 있게 데이터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AR과 VR의 기능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AR과 VR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몰입도가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R, VR이라는 용어보다는 XR이라는 Extended Reality라는 용어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이제 XR 기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내용인데요. 솔리드웍스에서 XR을 어떻게 지원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XR,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퍼블리시 XR이라고 해서 간접 지원 형태로 두 가지 전략은 저희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이드로잉스에서 이제 XR을 지원합니다. 제가 이 웨비나인 관계로 동영상을 좀 틀어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캡처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이드로잉스 3D, 2D 무료 뷰어죠. 근데 여기에 이제 XR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장비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장비와 맞물려서 3D 데이터를 몰입도 있게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어떤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 안에 사람이 걸어 들어가서 이 안에를 거니는 것처럼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부품을 띄어다가 옮긴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퍼블리시 XR 기능에 관련된 것인데요. 솔리드웍스에서 GLTF 혹은 GLB라는 이런 XR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최신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을 솔리드웍스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로 설계한 데이터를 바로 GLTF로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에 이런 XR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장비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넣으시면 이런 설계 데이터 정보라든가 재질 정보라든가 외관 매핑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깨지는 거 없이 100%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런 최신 장비를 활용하시게 되면 솔리드웍스와 맞물려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단지 모니터에서 보는 것 외에도 이런 3D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몰입도 있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솔리드웍스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2019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퍼포먼스, 성능 개선에 관련된 요구입니다. 성능 개선은 저희가 매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에 설계 데이터가 워낙 디테일해지고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분들이 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솔리드웍스 2019에서 개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도면 열기 진행 표시기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UI는 솔리드웍스 2018에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기존에는 파트나 어셈블리를 열 때만 이런 도면 열기 진행 표시가 떴었는데 이제 2019에서는 도면에서도 그러니까 SLD, DRW에서도 아주 복잡한 도면을 열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바로 나머지 건너뛰기라는 버튼이죠. 만약에 이 도면에 굉장히 여러 시트의 도면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처음서부터 하나씩 재생성을 해 나가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시트에 관심이 있는데 10번째, 20번째에 있는 시트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 건너뛰기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트만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중간에서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면을 열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면의 성능 개선은 자동 뷰 업데이트 옵션인데요. 도면을 보시다 보면 뭐
세 개의 기본적인 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상세도라든가 단면도 같은 여러 뷰들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3D하고 2D가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3D에서 수정을 하면 2D 도면이 바로 업데이트되고 2D에서 도면을 수정을 하면 바로 3D에서 업데이트가 되죠. 이것이 3D와 2D 도면상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만 도면이 복잡해지거나 3D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2019에서는 특정 뷰에 대해서는 자동 업데이트 제외하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라든가 상세도가 시간이 너무 제너레이션 하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평소에는 자동 뷰 업데이트를 제외를 해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에만 이것을 수동으로 업데이트 한다든가 혹은 옵션을 풀어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능이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된 영역 외에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도면 성능에서 많이 개선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솔리드웍스 2019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링 성능 개선인데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대형 모델에 예를 들어서 파트가 수천 개라든가 수만 개 되는 대형 모델에 대한 핸들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DR, 라지 디자인 리뷰, 한국말로 하면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라는 것이 있죠. 전체 어셈블리를 띄울 때 파트가 몇천 개, 몇만 개 되면 이것을 일반적인 간략 해제 모드로 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데이터를 오픈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2018까지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가 말 그대로 검토만 가능했었습니다. 리뷰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솔리덕스 2019에서는 이런 검토 외에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면 부품을 추가한다든가 부품을 삭제한다든가 그리고 메이트를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솔리드웍스 최근 버전에 추가된 마그네틱 메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도 어셈블리 수준에서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솔리드웍스 2019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바로 그래픽 퍼포먼스의 개선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CPU에서 대부분의 계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픽 카드들을 보게 되면 GPU가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CPU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던 것을 이제 일부 영역을 떼서 GPU 쪽으로 이관하는 기술이 솔리드웍스 2019에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최신의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의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픽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트 수량이 한 3,000개 이상이 넘어갈 때에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퍼포먼스의 개선은 솔리드웍스 2019의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로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그래픽 퍼포먼스의 개선을 실제적으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능 향상에 대해서 디노이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솔리드웍스의 번들로 포함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에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디노이저는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디노이저를 껐을 때의 렌더링 품질과 디노이저를 켰을 때의 렌더링 품질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렌더링해도 디노이저를 켰을 때는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굉장히 깨끗한 렌더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건 역시 최신의 그래픽 카드 기술을 활용한 거라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근 몇 년 내에 구입하신 그래픽 카드에서 이 디노이저 기능을 실제로 활성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렌더링 기술을 단지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Attention to Detail인데요. 상시 동적 측정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계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측정 기능을 활용을 하시죠.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측정 메뉴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데 설계 프로세스를 하시다 보면 어쩔 때는 어, 스케치에서 편집을 하시다가 갑자기 측정할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모드로 진입을 했었어야만 가능한 프로세스였는데 이제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이런 측정이라는 메뉴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케치 모드에서 스케치를 편집을 하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이런 측정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서 언제든지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설계를 할 때 보면 이런 기능들이 아마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테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선된 외부 참조입니다. 설계를 하시다 보면 피처 트리 옆에 오른쪽 화살표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의 어떤 스케치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이 솔리드웍스 파일이 아닌 외부에서 가져왔다라는 표시죠. 물론 고급 설계자들의 경우는 이런 외부 참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한두 개만 수치를 변경을 해도 설계 전체에서 영향을 받아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고급 설계 기술에 활용하면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 까다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외부 참조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솔리드웍스 2018의 외부 참조 확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뭘 가져왔구나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UI가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외부 참조가 외부의 어떤 파일에 어떤 피처 안에 있는 어떤 스케치의 명령으로 이것이 외부 참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참조를 고급 설계자가 아닌 누구라도 활용하시는데 더 편리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참조의 분리라든가 잠금 이런 것 역시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어서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예, 또 하나의 디테일에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는 설계 테이블의 셀의 테두리 표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도면에 BOM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테이블의 외곽에 보시면 진한 선으로 제가 테두리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솔리드웍스에서는 바꿀 수가 없었는데 2019부터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특정 셀도 더 두꺼운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BOM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많은 경우에 이것을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시죠. 근데 이 익스포트라는 이미지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단지 텍스트 정보, 예를 들면 아이템 넘버라든가 그리고 파트 넘버라든가 디스크립션, 수량 이런 정보만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문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 BOM 익스포트 안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형식의 엑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캡처와 카피 페이스트를 반복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설계팀 외부의 인력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 표현의 개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거된 단면 뷰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방금 전에 띄워드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단면도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여러 축들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거된 단면 뷰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그냥 클릭할 때마다
하나의 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디테일 내용 중에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는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에 관련된 렌더링 도구에 관련된 또 하나의 내용인데요. 물리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렌더링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웹이나 특성상 저희가 동영상을 좀 못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급하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할 때 보면 차축이 약간 왼쪽은 주저앉고 오른쪽은 살짝 올라간 듯한 이런 물리 시뮬레이션이 이 렌더링 도구인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실제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물리 시뮬레이션은 뭐 지진 효과라고 해서 마치 파트들이 다 부서지는 듯한 느낌의 렌더링 역시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내용이 동영상 매핑인데요.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장비 안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디스플레이는 기존에는 그냥 정지 영상만 매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동영상 파일을 넣어서 그 모니터가 실제로 동작하는 듯한 느낌의 효과를 넣을 수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렌더링 도구가 실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것이 더 그럴듯하게 더 실제와 같이 개선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네 번째 주제인데 디자인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디자인 생태계라고 말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단지 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설계 이후의 모든 프로세스를 솔리드웍스의 다양한 솔루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디자인 생태계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솔리드웍스에서는 솔리드웍스 매니지라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 도구인 솔리드웍스 PDM의 더 상위 도구로서 단지 파일 형식의 데이터 관리가 아닌 예를 들면 일정 관리라든가 리소스 관리라든가 이런 정형화되지 않은 파일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솔리드웍스 매니지이고요. 이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이것 외에도 BOM 관리를 한다든가 우리 회사 내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을 필터링해서 필요한 정보만 대시보드와 형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매니지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솔리드웍스 왓츠뉴 내용 중에 시뮬레이션과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시뮬레이션은 구조 해석과 관련된 솔리드웍스 애드인이고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CFD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 해석에 대한 애드인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스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 사출 성형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제 애드인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토폴로지 스터디라고 해서 위상 최적화 스터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장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강화된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구조물 설계에서의 토폴로지라고 하면 최적화 목표와 현재 설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 차이를 에러로 보고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구조물 설계에서의 토폴로지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가 아니고 여러 웹사이트에서 수치에서 최적화라는 이런 검색어로 쳐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래픽적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값들을 작게 만들면 결국 내가 원하고자 하는 최적화 형상이나 최적화 값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해석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할까요? 자, 솔리드웍스 CAD에서 토폴로지 대상을 설계하고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트일 수도 있고요. 대형 어셈블리의 하나의 일부분, 한두 개 파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리드웍스
상태에서 토폴로지 스터디를 생성하고 최적화 영상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은 솔리드웍스 환경인데요. CAD 환경에서 이와 같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에딘을 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이러한 구조 해석을 정의하여 줍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는 최적 형상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반복 계산을 통해서 유지해야 될 부분과 제거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개선된 모델링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량 감소라든지 형상 최적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솔리드웍스 왓쭈뉴 1019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구속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떠한 구속 조건이냐면 응력과 안전계수 그리고 고유준동수 구속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응력 그리고 안전계수, 고유진동수는 실제로 엔지니어가 구조 해석을 수행한 뒤에 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물리량이죠. 이러한 물리량을 직접적인 구속 조건으로 추가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응력이나 고유진동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약간 다르죠. 이 최적화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측에 있는 해석 결과는 고유진동수 구속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똑같은 최적화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구속 조건을 자유롭게 주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개선된 원격 하중인데요. 흔히 구조 해석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VE2, MVE3 이러한 커넥팅을 하는 그런 커플링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도 우측 그림과 같이 이러한 원격 하중이 어떤 선형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2차 함수 형태로 연결되거나 큐빅 분포에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석에 적용할 경우에 하중 부여 지점에 대한 결과가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거래에 따른 가중 분포 하중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 유동 해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솔빙에 대한 개선보다는 어떠한 디테일이 좋아졌죠. 내용을 보시면 플러스를 통해서 열을 그래픽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요. 단면에서의 곡면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골 설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품 탐색기 편집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석 시 보다 빠르게 해석을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럼 각각 하나씩 잠깐씩 살펴보면요. 경계 조건과 연결된 자동골 설정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CFD 해석을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하실 때 경계 조건을 설정한 뒤에 어떠한 값을 뽑아낼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경계 조건에 파라미터를 지정 시 목표로 하는 꼴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옵션에서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을 설정하실 때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아주 좀 좋아진 기능인데요. 단면에서의 곡면 파라미터 측정입니다. 우리가 원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부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꼴을 지정해 놓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별도의 꼴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를 파이프 내부 질량, 유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별도의 꼴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단면에서의 질량, 유량이라든지 다양한 물리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특정 단면이 여러 개의 폐곡선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아래 그림에 6개의 값이 나타나는 것처럼 각 폐곡선별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반투명 곡면에서의 유속 측정과 플럭스 플롯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곡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반투명 바디에 곡면에서 유입되는 방사속을 측정하고 전도, 대류, 복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 전달 혹은 열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열의 흐름을 아래와 같은 차트와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가 해석을 수행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결과를 리뷰할 때 이와 같은 형식의 시각화는 어디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결과를 공유할 때 매우 효과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제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로우 시뮬레이션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모듈은 H방 모듈이라고 해서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전자 제품을 설계할 때 우리가 그전에는 제한적이었지만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부품 탐색기 기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 부품을 아래 그림과 같이 동시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입니다.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메쉬고요. 이와 같이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러프한 메쉬를 2018에는 만드셨다면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형상 기반을 통해서 좀 더 조밀하고 향상된 메쉬를 형상 기반 메쉬 제어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메쉬의 품질은 해석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은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메트리에서 사출 위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지오메트리 상태가 아닌 메쉬를 생성한 뒤에 인젝션 포인트, 즉 사출 위치를 작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플라스틱 트리 상태에서 경계 조건에서 사출 위치를 메쉬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사출 위치를 작성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냉각 채널을 모델링 할 경우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면체 요소를 사용했었는데 솔리드웍스 2019부터는 이제 6면체 메쉬를 사용함으로써 해석 조금 더 향상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복잡한 스케치선을 이용한 냉각 채널에 대한 고품질의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2019의 혁신적인 신기능, 놀라운 성능 개선, 설계와 제조를 포괄하는 워크플로우, 작은 부분까지 고려한 높은 완성도, 이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이제 새기능 설명서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 2019를 실행하시고 나면 이와 같이 우측과 같이 도움말 상태에서 PDF를 열으셔서 어떠한 것이 개선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코리아 김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솔리드웍스 2019의 신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아마 아무도 좀 들어보신 적이 없는 생소한 제품일 텐데요. 저희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이제 뭐 기존의 다소 시스템에 있는 브랜드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솔리드웍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소개해드린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고요. 요새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뭐 경험을 구매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험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온프리미스 방식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서 저희의 고객사이신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들의 고객사이신 최종 고객, 소비자를 위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제품만 가지고는 어떤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저희가 팔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저희 고객이신 여러분들의 제품을 좀 더 사용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 고객이신 여러분들께서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6가지로 한번 특징을 좀 간략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데이터를 제 로컬 PC에서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로컬 PC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업무를 할 수 있고 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같이 저희는 이제 회사 쪽에서는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지만 개인들은 아마 구글 드라이브, 뭐 엔드라이브 같이 이미 저희한테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미 저희 쪽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롤 베이스드 프로포저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단순히 제품을 기존의 솔리드웍스, 뭐 시뮬레이션 이렇게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 안에 굉장히 수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분들께서 이런 앱들 뭘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 다소 시스템은 다양한 어떤 고객들을 몇십 년간 지원하고 하면서 각각의 업무에 맞는 롤을 다 패키지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내가 기부 설계 엔지니어냐, 아니면은 해석 엔지니어냐,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각각에 해당하는 롤에 맞는 앱들이 다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둔 앱을 사용하면 되지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이런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설치하고 다시 이거를 라이센스 키를 넣고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고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어떤 웹앱 같은 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정신인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비에서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3ds 브랜드의 통합인데요. 다소 시스템에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이 브랜드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 맞추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바쿠스를 판매하고 있는 시뮬리아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노비아 브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는 플랫폼 안에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리드웍스 고객분들도 다소 시스템의 강력한 화학산 솔루션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별 특화입니다. 다소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받은 정보를 토대로 각각의 산업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구 설계 엔지니어라고 하지만 내가 자동차 산업에 일할 때 아니면 하이테크 산업에 일할 때 각각의 산업에 따라서 내가 하는 업무는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어떤 워크플로우가 틀려질 테고 설계 같은 요구사항도 틀려질 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저희가 고객분들이 현재 계시는 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기구 설계 제품이죠. 그래서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는 플랫폼이라 말씀드렸지만, 3ds 플랫폼은 영업기획도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생산 실행, AS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기구 설계 플랫폼이 아닌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보안일 겁니다. 내 데이터가,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가 내 로컬 장비가 아닌 어떤 클라우드 상에 올렸을 때 보안의 이슈가 없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저희 CDS 익스펜스 플랫폼은 2단계로 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IaaS 프로바이더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중소기업 분들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신 분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뉴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견기업들에서 어떤 이런 보안 쪽에 많은 시설 투자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곳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훨씬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저희 플랫폼에서는 개인별로 접근 권한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패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안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들에서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봐야 될 데이터들, 팀원이 봐야 될 데이터들을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2단계 보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티도 있습니다. 저희 다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ISO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 플랫폼도
어떤 항공 쪽, 국방 쪽 높은 수준의 예, 높은 수준의 어떤 서티죠. 이것도 인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ISO 27001 이게 국제 표준 정보 보호 인증입니다. 가장 권위 인증이고 이거 인증을 받았고요. 또 아마존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K-ISMS라는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리드웍스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포트폴리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콜라보레이션 단계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거는 좀 자세한 사항은 이따 다음 세션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컨셉부터 상세 설계까지는 저희 X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런 제품이 있고요. 설계 끝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도 있고요. 제조 솔루션인 밀링 머시니스트 있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3D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PLM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부터 제조까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3D 익스피리언스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플랫폼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기본은 협업입니다. 회사 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모든 구성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닷소 시스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경험할 수 있게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이 확장 또한 단순하게 시스템을 또 하나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싱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앱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한 통합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에서 몇 가지 제품만 제가 뽑아서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X 디자인입니다. X 디자인은 지금 우측 화면에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잘 끊길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런 크롬에서 실행되고 있는 풀 클라우드 CAD입니다. 3D CAD고요. 그래서 풀 클라우드 CAD로서 인터넷이 되는 어느 장비에서건 접속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를 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자인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측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제품을 설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을 때 이 제품이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 성능들, 어떤 이런 하중을 견뎌야 된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XDizain의 AI 기능을 통해서 설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토대로 설계자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인사이트를 얻고 또 다른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확실하게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고요. 이것은 솔리드웍스와 시뮬리아 브랜드의 아바쿠스 솔버를 써서 하는 것이 통합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와 시뮬리아 브랜드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아바쿠스 솔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고급 비선형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해석 시간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클라우드 PLM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하고 에노비아, P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노비아가 통합됐습니다. 클라우드 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회사에 놓을 필요가 없이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PDM이라든가 PLM을 설치할 때 시스템을 구축하는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가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관리, 부행 관리, 어떤 변경 관리, 제품 수명주의 관리 같은 PLM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또 클라우드 PLM 서비스고요.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아까 제가 X 디자인 외에는 지금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나 이제 PLM 서비스는 우측에 파워바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파워바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고객들은 데스크탑을 쓰고 계시죠. 근데 또 새로운 어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파워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파워바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데스크탑을 쓰고 싶고 또 PLM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파워바이 전략을 통해서 데스크탑에
방금 같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애드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것들 플랫폼에 데이터가 올리고 거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한 가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분들의 어떤 선택에 맞게 원하시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저희가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적인 플랫폼에 세팅할 수 있는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권희성입니다. 저는 3D 익스피리언스의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 발표에서 김영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다소 시스템은 고객의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는 기존의 솔리드웍스 유저가 솔리드웍스를 활용해서 생성된 데이터, 3D, 2D, 그 이외에도 PDF나 엑셀 파일 등과 같은 다양한 파일의 형태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여서 다양한 유관부서의 팀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선택권을 존중시켜드리고자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는 현재 이렇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가 정확하게 무엇이다,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의 형태나 그리고 협업의 형태를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기능 많이 쓰실 텐데 현재 지금 이 기능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Alt 탭 신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저만 해도 PPT 작업을 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PPT 왔다 갔다, 크롬 갔다가 또 혹은 엑셀 갔다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Alt 탭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용자로 하여금 복잡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합니다. 다음의 업무 형태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이자 운명인 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하신다면 이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또한 목적성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파일 서버에 데이터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올려놓으신 데이터를 올려놨다라고 통보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메일 혹은 전화 등을 하고 계시죠. 또한 3D CAD를 사용하고 있진 않는 유관부서에서 3D CAD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별도로 3D 뷰어를 유료로 구매를 하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로 활용을 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현재 이러한 업무들은 이렇게 시간과 돈을 굉장히 낭비하게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앱들이 있으며 설계자부터 마케팅 등 다양한 유관부서팀이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이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앱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업무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드릴 것은 3D 대시보드입니다. 제가 앞서서 Alt 탭 신공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3D 익스피리언스의 그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이 Alt 탭 신공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3D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들을 이 대시보드 안에 배치를 하면 원하시는 것들만 클릭해서 최대화도 할 수 있고 최소화도 할 수 있으며 한 앱들의 기능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제작된 대시보드는 템플릿화하여서 업무의 획일성을 더해주기 위해 이렇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3D 드라이브입니다. 3D 드라이브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웹하드와 비슷하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3D 데이터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3D 데이터를 이렇게 뷰잉도 하실 수 있으며 거기 3D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이런 3D 스위미라고 하는 업무 협업 게시판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공유도 가능하고 게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다른 장치 필요 없이 로컬 PC와 함께 자동으로 동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3D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올리시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범용성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3D 드라이브 내에서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와도 함께 연동이 가능하여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도 3D 드라이브 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앱은 3D 플레이입니다. 제가 이전에 3D 드라이브 내에서 3D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앱이 바로 3D 플레이입니다. 3D 플레이는 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3D CAD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PDF라든지 혹은 2D의 도면에 대한 것들을 함께 뷰잉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뷰잉이 가능한 부분은 설계팀이 아닌 유관부서팀에서 3D 뷰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로 구매하시는 구매하시는 행동 없이 별도의 과정 없이 이렇게 무료로 3D 플레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품에 대한 하이드나 쇼도 가능하시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마크업을 통해서 전달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3D 메시지입니다. 3D 메시지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3D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후 공유를 하시고 나서 3D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를 올려놨다라든 이런 상태 등을 함께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용자들과 함께 이렇게 메신저 기능을 활용을 하여서 비디오나 음성 통화 또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솔리드웍스 커넥터 앱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는 솔리드웍스 유저들을 위하여 함께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를 별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솔리드웍스의 애드인이 되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접근성 또한 낮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3D 스임이라는 기능입니다. 3D 스임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협업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팀이 개설이 되었을 때 그 해당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멤버들을 초대를 하고 거기 안에서 업무적으로 토론을 하시든지 혹은 피드백을 받으시든지 관련되어 있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업무 사내 게시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보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내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공유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보안성 또한 3D 스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는 접근이 가능하고 혹은 어떤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볼 수만 있고 혹은 어떤 사용자는 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3D 스임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3D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3D 서치는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3D 서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6W 태그라고 하여 육하 원칙에 의거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무료입니다. 즉 다양한 회사 전사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또 그 이전에 우리 팀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작은 소규모의 팀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하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2019에 등장한 왓츠뉴와 그리고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익스피리언스 사용해 보려면 어떻게 접속을 해야 하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소셜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를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계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초에 저희가 정식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보시면은 3D 익스피리언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뭐 별도로 뭐 추가적인 질문 좀 없어 보이고요. 예,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모든 솔리드웍스 솔루션들은 PDM이나 PLM에 붙이기 위한 API를 제공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모든 솔루션들이 API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가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애드인된 솔루션들은 뭐 API를 다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솔리드웍스 PDM 역시도 API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기능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API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은 뭐 시뮬레이션 질문 좀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 시뮬레이션 중에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각기 다른 유체의 혼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체와 유체일 수도 있고 유체와 유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조금 약간 투페이지로도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해석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조금 더 좀 추가적인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미 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관계로 현재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간직했다가 개별적으로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좀 질문을 몇 개 못 받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금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설문조사를 좀 마치시고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리고요.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피자 쿠폰즈까지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웨비나가 이제 뭐 거의 이제 11월 1일 해서 이번 걸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 한 연말까지 3번 정도의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올 한 해 동안 계속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3번의 웨비나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좀 마치겠고요. 뭐 저 이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하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카페 카페 네이버.com 솔리드웍스 마스터를 검색해서 오시면은 여기서 뭐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 외에도 뭐 시뮬레이션, PDM, 일렉트리컬, 뭐 솔리드웍스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뭐 여기 계신 솔리드웍스 전문가분들이 뭐 상세하게 답변을 다드릴 테니까 많은 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좀 마치겠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